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파 중에서 걱정하는 방사선, 라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사선하고요. 요즘 HMR 때문에 전자레인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전자레인지에 대한 걱정, 그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파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방사선은 X선, 자외선, 가시광선이 쭉 있는데요. 어떤 것은 굉장히 좋다고 믿고 있고 어떤 건 너무나 위험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파장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게 저쪽에 있는 게 X선이 있고 감마선이고 그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고 가시광선보다 이제 파장이 긴 게 적외선, 그다음에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쓰고 있는 마이크로파, 휴대폰에 쓰고 있는 것도 마이크로파죠. 그다음에 FM 방송에 쓰고 있는 거, AM 방송에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귀로 소리를 듣고 있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청각하고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파장 측면에서는 파장의 주파수만 다릅니다. 이쪽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쪽, 낮은 쪽. 그래서 이쪽은 좀 위험한 쪽이 들어간 거고 이쪽은 좀 안전한 쪽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사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건 일단 방사선 사고, 핵폭탄.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000배 이상 강력한 핵폭탄이 수백, 수천 개가 있어서 옛날부터 핵전쟁을 굉장히 공포로 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방사능 물질이고요. 방사능 물질이 분해되면서 입자가 손실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감마선이죠. 저희가 직접 감마선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라돈이죠. 근데 라돈에 왜 이것만 이슈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 라돈은 좀 무거운 쪽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비활성 기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륨, 네온 이것은 독립적으로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스로 존재하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감기가 짧습니다. 우리가 반감기가 긴 게 무슨 문제가 있고 짧은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구별하기 힘든데 일단 짧은 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얘의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라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면 우라늄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라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m, 100m, 100m 그럼 요 코엑스 건물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면 3ppm, 3톤이 나와요. 어느 땅을 가든가 그 땅에서 100m, 100m, 100m 정도의 면적을 100만 톤이죠. 거기서 우라늄만 딱 분리하면 3톤이 나오기 때문에 우라늄이 없기가 힘들죠. 근데 걔는 또 그리고 반감기가 45억 년 가까이 됩니다. 45억 년 돼야 반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또 45억 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반으로 줄 겁니다. 45억 년 버티면 지금보다 라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벌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돈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피폭이 되는데 공기를 통해서 호흡하는 그러니까 자연 방사능이 세계적으로 2.4mSv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폐를 통해서 라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게 한 0.15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방사능 피폭에 되고 있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공기를 통한 라돈입니다. 음식물로 통해서 가고 있는 게 0.35, 땅으로부터 결국 바닥에 있는 우라늄이 분해돼서 그걸로부터 파생된 물질로부터 온 게 있고 우주선으로부터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비행할 때는 꽤 상당한 부분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천은 우라늄인데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짱짱짱짱 그래서 라돈이 나오면 라돈의 특징은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차라리 더 짧으면 좋을 텐데 애매하게 짧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 줄어드는데 실제로 원래 있던 것은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대부분의 증량을 대부분 이 형태로 있는 거죠. 99%가 이걸로 있으니까. 근데 반감기가 긴 만큼 매우 작은 양이 붕괴가 되면서 뭐가 나오는 거죠. 걔로부터. 양이 많으니까 그렇고요. 이것은 양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근데 반감기가 짧으니까 얘는 방사능을 많이 내요. 완전히 타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중간 원료가. 그래서 라돈 같은 경우는 아까 원래 우라늄으로 나왔는데 반감기가 길다가 걔가 중간중간 바뀌었는데 애매하게 길면서 차라리 짧으면 땅에서 아예 터지고 또 터져갖고 없어질 건데 걔가
또 고체면 좋은데 그게 비활성 기체가 되니까 기체가 스멀스멀 터진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올라오고 있는 게 틈이 있으면 올라오고 있고 물과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라돈 함량이 높은 온천을 갖다 옛날에 금강집터라고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니까 저 아래쪽에 깔리니까 굉장히 무거운 쪽이니까 지하실 같은데 이 틈에 있으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균 4일 되면 반이 방사능을 내고 소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라돈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딱 애매한 기간에 딱 와가지고 그래 터지면서 우리한테 방사능 피폭을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그러면 이게 감마선을 내면 투과력이 좋은데 알파선을 내가지고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이게 투과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돈이 방사능 피폭을 하면 어디 터질지 모르니까 터졌으면 피부든 어디든 다 암이 걸려야 될 텐데 실제로는 투과력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인 폐암. 라돈하면 거의 다 폐암하고 연결돼 있지 나머지 쪽의 암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과력이 약하다, 폐암하고만 지금까지 밝혀진 건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사능 하면 무조건 걱정을 하고 두렵다 생각하는데 라돈은 현재 우리가 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 라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걔로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양이 있다.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피폭 중에 두 번째 원인은 음식을 통해서도 나온다. 음식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미네랄 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칼륨인데 칼륨도 방사성 물질, 동위원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의 절반보다 훨씬 넘는 음식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2.4ml 15 중에서 10%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그 중에서 주로 칼륨이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다시마, 버섯 이런 거 보면 상당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주로 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비행기를 탈수록 우주선을 타고 갈수록 많은 게 뭐냐 그러면 태양 자체가 거대한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으로 일어나서 실제로는 여안에서는 감마선만 나오는 거죠. 근데 감마선이 나오는데 다양한 건 뭐냐면 굉장히 태양이 커가지고 이 밖으로 나오는 데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약해져서 옛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가시농소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밖에 있는 게 오존층이 있어서 이걸 막아줘서 그나마 통과되는 게 여기 안에서 일어난 건 전부 다 감마선인데 태양 자체가 뭐 초당 수조 개의 핵폭탄 정도에 넘어가는 정도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고 밖으로 걸리는 시간이 오랜 정말 시간이 걸리고 푹 나오는 동안에 8분 안에 우리 몸에 태양으로 오죠. 그 상태는 이미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오니까 안전한데 실제로는 자외선이 3대 발암물질에 포함된 정도까지 실제로는 자외선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건 딱 이거 한 장이면 되겠죠. 뭐냐 그러면 우리가 5만이 넘어가면 거의 위험하고 사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식장애가 많이 넘어가면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그 방사능 치료할 때는 10,000 이하, 4,000에서 5,000으로 문제가 되는 부위를 타격을 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폭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건 한꺼번에 150ml 15 정도를 노출되면은 약간 좀 어지럼증, 머스검 정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수치는 1인데 1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100 정도까지 노출됐을 때 별로 위험한 적은 없었다. 통상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 기준은 뭐 증상이 없는 것의 100분의 1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슴 X선 같은 경우는 0.05니까 비교적 약한데 CT 한번 찍으면 갑자기 연간 노출량보다 거의 비슷하게 많이 찍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음식에서 포함된 양은 거의 작고, 그죠?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 비행기 여행할 때 느끼는 정도는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음식으로 우주로부터 자연 방사능.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이쪽 브라질 이 지역 같은 경우 평균 10 정도 되죠. 그러면 평균 10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지역에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은 연간 수십, 100 가까이 높은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특별하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mm가 넘어가면 갑자기 위험해질 거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불안한 생각인 것 같고 좀 그걸 갖다가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라늄 양이 작아서 실제로 자연 방사능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그쪽 후쿠시마 그쪽 지역 빼놓고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 여행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 방사능 정도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극단적인 게 많았던 게 뭐냐 그러면 이걸 빅쇼라고 해가지고 핵폭탄을 갖다 구경하러 폭발하고 있는 구경하러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민가 주택인데 저기 핵폭탄 실험하고 있는 옆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실험하기도 했고요. 그 핵 실험을 갖다가 그 사이에 히로시마의 원폭 무시무시했잖아요. 그것에 50배가 넘는 것 갖다가 지금동안 2,000번 넘게 실험했습니다. 뭐 미시시피 뭐죠? 와이키키 뭐 이런 데 섬뿐만 아니라 뭐 횟수를 최근 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바다에 사막에 땅 위에 지금은 다 땅 파서 지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굉장히 큰 사고였잖아요. 큰 사고보다 훨씬 많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 하늘에 떠다녔고요. 후쿠시마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노출된 이 시기를 살고 있던 우리 부모님도 별로 말짱하게 계시니까 너무 그거 갖고 작은 양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다음에 처음에 일본에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뭐 미군 철수하고 있다, 일본 망했다 그렇게 괴담이 좀 횡행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암이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좀 괴담에 좀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과 그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방사능 속도가 높았는데 1년 지났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작았어요. 평균치고는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사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요거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유한할 수 있는 게 호르메시스.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동 심하게 하면 몸 망가지죠. 망가집니다. 근데 운동이 좋은 효과는 뭐냐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가한다. 스트레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저항력을 키운다라는 효과거든요. 항산화 시스템이 이쪽이든. 근데 방사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여기 조선소, 핵조선소에서 갇혀진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그 핵잠수함이든 뭐죠? 항공모함 건들 때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사람 보면 작업 기준 잘 지키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이 노출됐는데 실제 작업자를 보고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라고 밝혀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이게 방사능을 조금 쪼인 게 건강에 좋다고 말이야? 자신 있어? 그건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소량의 독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독은 희석하면 미량이라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독을 희석하면 어느 수준 이하에서는 독성이 발휘가 안 돼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방사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돈이 나온다 어쩐다고 해서 저 휘둘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정말 해갖고 전자레인지 내본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하게 되면 자연에 없는 방식이라서 음식물이 화를 낸다, 거기서 암 유발 물질을 만든다, 뭐 온갖 기억력을 높여준다라고 지금도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옛날에는 정말 거의 80% 믿었는데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성가물에 대해서 하신 분. 근데 사실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훨씬 안전한 주파수죠.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이니까. 근데 그 양이 작으면 무조건 안전할 텐데 우리가 일부러 굉장히 고용량을 조사하는 거죠. 전자레인지 안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안전한 것도 양이 많아지면 노출되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레인지 쓰고 있는 파나 우리 휴대폰에 쓰고 있는 파나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굉장히 긴 파장이 있고 여기 짧은 거 있는데 이쪽에 쓰고 있는 무선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하고 우리 마이크로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양만 충분히 이쪽은 많고 작은 거죠. 그래서 저 파하고 같이 물이온이 공명하면서 운동이 심해져 가지고 주위 운동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방사선은 굉장히 짧고 에너지가 강한 편이라서 위험한 거고 자외선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데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는
그 자체는 매우 안전한 파고 끄면 꺼지는 거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특징이 여기 물하고 같이 공명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 양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으면 물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그로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열을 할 때는 겉에부터 익기 시작하는데 얘는 물 분자부터 하니까 속부터 한 20cm 안쪽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빨리 가열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성분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직화에 가열하면 겉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고 향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분 변화, 영양성분이든 모든 변화가 많았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구웠을 때는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삶았을 때는 훨씬 덜하고 향도 약하고 그런 거죠. 전자레인지는 그런 정도 변화 일어날 정도로 가열하나요? 근데 뭔 성분이 변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전자레인지는 특징적인 걸 겉에부터 일관성 있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물을 통해서 가열을 하는 방식이 독특한 거죠. 그래서 좋은 요리 기구는 아니지만 덮인 데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좋은 방식인데 너무 이쪽에 대해서 과장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훨씬 낮은 비용이 들고 자체가 온도가 100도씨 보통 물이 들어있을 때 100도씨 끓는 온도가 되니까 끓이지 않는 이상 100도씨 이상 온도 안 올라갈 거고 100도에 충분히 견디는 거고 옛날에 시골에 살면은 겨울마다 한 집씩 불났어요. 화재 사고 많았는데 요즘은 타이머 있어가지고 과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한 방식이죠. 근데 이걸 갖다 놓고 뭐 자연에 없는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갖다가 불에 올려놓으면 다 타갖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다고 이것도 분명히 가열기구인데 쓸 수 있는 재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PP라든가 PE는 무조건 안전합니다. 식품회사에서 전자레인지 이용하면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썰을 것 같은데 그걸 마음에 좀 위안을 하기 위해서 그릇을 옮겨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비으로 보니까. 좀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안심할 수 있게 보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료에가 아까 그 친환 과소재라든가 그런 물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PP나 PE는 지방 구조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물질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겉에서 모양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물질이 나왔을까 걱정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음이온의 몸이 좋다고 믿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음이온은 사실은 그 나트륨 같이 플러스 양이온, Cl 같이 마이너스 근데 염소가 좋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에서 말하는 알 수 없는 뭐 그런 신비한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 어떤 물질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방사선밖에 없어요. 결국 음이온이라고 한 제품들은 계속 라돈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되는 제품들 뿐인 거죠. 그래서 제발 좀 현혹되지 않고 옛날에 저랬을 때는 피라미드 파워하고 피라미드 신비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음이온의 신비 이렇게 믿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려서는 거죠. 음이온이 뭐 좋을 것이라는 것. 방사선이 충분히 안전해도 찜찜해서 나는 기어이 재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어지간하면 지하실 아닌 데는 방사선 재지 마세요. 재봐야 마음만 아프고 찜찜하고 그러지. 그걸 도대체 재서 뭐 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자연 방사선이 높은 지역에 특히 높은 지역, 우리나라 같은 데도 지역이 있어요. 화강암이 높아가지고 특히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도 한 번도 유의미하게 그것 때문에 건강 문제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초과했다 그래도 당장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지 않은 그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